질문. 상대방의 고집 때문에 힘듭니다. 고집은 어떤 것들이 모여 형성되며 고집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과 자신이 이게 나의 고집이구나라고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집은 반드시 상대적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고집은 내가 부리는 게 있고 상대가 부리는 게 있겠죠. 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고집이라는 말은 있어도 고집 부리는 사람을 이 사람은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집이 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만나봤는데 고집이 안 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개념, 논리를 내가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지 상대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접할 때 대화를 해서 상대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상대가 고집 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공이 좀 약하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면 나 역시 고집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를 일깨워주고 여기서 벗어나 사고를 깰 수 있는 원리를 나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면 나는 고집 부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무엇을 이해하고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혹시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되짚어보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양에서 질로 변해가고 질이 더 고도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화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진화 발전하는지 종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화 발전의 종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분별을 일으켜 지적인 수위가 어디까지 가는가가 진화 발전의 종점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 발전의 종점이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 질량이 어디에서 표가 날까요? 말을 하는 데서 표가 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민족의 언어를 잘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이 민족의 언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표현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민족을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느냐? 아주 다양하고 아주 세심한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발달된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언어와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의 지도자가 아직도 되지 못하느냐? 언어와 표현력은 발달되어 있어도 이것을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발달되어 여러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것이 무엇이든 분별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지금 용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물려받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화 발전만 했지 아직까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공부 중입니다. 지금은 공부 중인데 진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인류의 득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뿌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뿌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나뭇가지와 둥치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뿌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가지는 가지를 위해 일하고 둥치는 둥치를 위해 일을 하지만 무리는 뿌리를 위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은 아직까지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인류 사회에 많이 알려졌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축구 월드컵하고 올림픽 할 때 왔다 갔다 하며 이 나라가 이렇다고 알려져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해서 드러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인류 사회에 지금 드러나죠. 왜냐? 달나라도 가고 제품도 개발해서 펼쳐내니까 아는 것이지. 미국을 알려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인류 사회에 내놓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인류가 내놓은 것을 가져와서 조금 더 좋게 만들어 팔아먹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진짜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군지를 공표하게 되는 것이고 인류 사회가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상대가 주장하고 계속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지 아닌데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없어요. 내가 내 공부를 찾아서 해야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사고가 바뀐다는 것은 나에게 정보가 더 들어와서 업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 아닌데 저쪽에서 나를 이해는 못 시켜주고 자꾸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내 사고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시켜주면 탁 넘어가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거나 상대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입을 닫으세요. 내 걸 주장하면 고집쟁이가 되니까 입을 닫고 내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말을 해도 고집이 안 꺾인다면 또 입을 닫고 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가 됐든 부부가 됐든 지금 금이 가는 이유가 서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모자랄 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내 말이 상대한테 이해되지 않게끔 전해지니까 내가 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서로의 사이를 금가게 하는 시초입니다. 상대한테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몇 마디를 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고 매끄럽게 이해되는 말을 했을 때 사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서로가 나빠지는 것은 경제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해서 나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잘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자라는 경제도 저절로 오게 됩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조화를 못 이루면 항상 모자라는 걸 갖고 살아야 되지만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면 없었던 에너지도 생산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대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살아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끄럽게 소화되었을 때는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사람한테 있는 힘입니다. 우주에만 있는 물질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 없는 물질을 개발하려고 염원을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지구 밖에 있는 운석이 날아옵니다. 자기 궤도를 가지고 있던 게 이탈해서 지구로 날아옵니다. 이제 인간의 정신이 과학을 뛰어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정신이 대자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운석도 불러들입니다. 운석 안에는 지구가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지구에서 고도적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하늘을 보면서 염원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있으면 운석이 날아와요. 올 때 이 운석이 필요한 걸 갖고 옵니다. 이 운석이 또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혼내줘야 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여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 운석은 지구에 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은 죽었지만 지구에는 득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니 난리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그쪽 이야기고 운석에서 필요한 것을 얻은 사람들은 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살아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뜻을 좋게 세워 잘 풀어나가면 인연이 저절로 옵니다. 경제가 필요하다면 지금 만난 사람들과 뜻을 잘 맞추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경제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 끌려온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갖추어 놓은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합세가 되면 지금 없는 분야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돼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걸 하겠다 하는 이런 낮은 버전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벌어서 나도 성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인연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잘 통하고 뜻이 잘 맞아서 이 기운을 만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와서 전부 다 채워준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굉장히 매끄럽고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를 벌어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준다는 거죠. 앞으로 경제는 사람으로부터 이동을 합니다. 내가 경제를 쫓아간다고 경제가 내 앞에 안 온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이동하는 경제를 우리가 얻으려면 내 자신의 버전을 높여야 되고 나를 맑혀야 됩니다. 내가 맑으면 내 주위에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오면 이들과 뜻을 잘 맞추어 맑혀야 됩니다. 이것만 맑히면 여기 필요한 것이 또 와요. 여기 와서 또 맑히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또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자예요. 이 입자가 자꾸 커지면 이제는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이게 원자 구조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원자 하나예요. 하나가 아주 빛이 나면 원자 하나가 또 옵니다.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오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게 와서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뜻을 이루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 강의 속에 있을 겁니다. 고집은 멸도라고 했죠. 고집을 부리면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안 부리는 방법, 이것을 알아야 고집을 안 부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상대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안 통하면 내가 그걸 주장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입을 닫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라는 고집을 다 부려본 사람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세면 산에 죽으러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내 고집이 있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고집이 없었어요. 다만 상대가 이 사람을 이해시켜 주지 못하니까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상대는 현실에서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자 하니 이 사람이 못 갔던 것이지 고집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뜻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 죽으려고 한 것도 내 잘못이더라 이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상만 높았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했던 것이 내가 고립되는 것을 자초했던 겁니다. 나를 못 갖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에 죽으러 들어가서 대자연 속에서 스스로 내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지금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고 어떠한 것도 이해시켜 주니까 이 사람의 고집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내 고집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 못 시키는 걸 자꾸 주장하게 되면 상대로부터 나는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원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 실력이 낮으니까 고집이 되고 상대의 실력도 낮아서 고집이 됐더라는 말이죠.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은 어떻게 갖추느냐?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실력을 갖추는 데는 인터넷이 최고입니다. 어디 가서 묻지를 마세요. 그러기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하세요. 고집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톡톡 글만 치면 나와요.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고집이란 무엇인가? 라고 치면 무슨 답이 나올까 싶겠지만 엄청나게 나와요. 거기서 덜 나왔다 싶으면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치면 더 나옵니다. 자꾸 물으세요. 인터넷에 물으면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자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면서 여기서 해결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 앞으로 지식은 전부 다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개개인이 갖춘 지식은 뭐든지 인터넷으로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고립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룬 지식을 공유할 줄 알 때 남이 이루어 놓은 지식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딱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마음껏 인터넷에다 내놓고 남이 쓰게 할 때 남의 것도 내가 흡수하게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이루고 갖추고 전부 다 가지는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전부 다 내놓는 사회입니다. 내놓고 맛있는 걸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차려진 상에다가 뭐든지 내놓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씩 주워 먹고 내가 요리해 놓은 것도 딴 사람이 잘 먹게 내놓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공도 사상입니다. 뭐든지 내가 이루었다고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지식을 갖춘 것도 모든 조상님들로부터 후세대들이 전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흡수해서 거기에 내 생각과 나의 에너지를 조금 더 믹스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걸 내 것인 줄 알고 붙드는 자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고립될 겁니다. 붙들어도 돼. 그런데 고립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치고 공유하는 자는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에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식은 남의 것, 내 것이 없어요. 이룰 때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이루지만 다 이룬 것은 남이 잘 써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남의 것도 내가 잘 써줘야만 남을 빛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집이 없어집니다. 지금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불끈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놔버리면 고집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놓을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인터넷 안에다가 내 것을 던질 줄 알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운영됩니다. 조금 있으면 경제가 없어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게 됩니다. 스마트 시대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어떤 공간 내에서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동하면서 손에 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엄청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이제는 정보가 늦으면 후퇴되고 낙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빨리 성장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 스마트 시대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낙후되어 버려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 스마트폰을 안 사준다고 생떼를 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고집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서 내 고집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착시키고 있는 게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도 다시 보고 인터넷도 다시 열어보고 정보를 많이 흡수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가? 이걸 풀려면 먼저 인터넷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하고 풀려고 그러지 말고 인터넷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내가 고민하는 단어를 요약해서 두드리면 거기서 내 답이 나와요. 1차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이것부터 배우라는 거죠.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안 열어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정보도 인터넷을 먼저 열어 그것을 정리하고 흡수한 후 대화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안 들어가 보고 지식 없이 말로 풀려고 그러면 안 풀려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을 때 사람에게 찾으려고 들지 말고 1차적으로 인터넷을 먼저 이용해서 찾으라는 거죠. 내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 피자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피자 만드는 방법 이러고 툭 치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인터넷은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든 거예요. 대자연이 컴퓨터를 빚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의 작품이에요. 하느님의 작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치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없습니다. 생산해 놓은 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미련한 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수집한 후에 개발을 더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은 안 열어보고 자꾸 내 방식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식상한 꼴이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해놨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더 많은 겁니다. 그건 미련한 거죠. 명심하십시오. 정보가 모자라면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